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122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극장은 무너졌지만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원주시 정부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문건을 작년에 아주 무더기로 비공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전가의 보도 같은 이유를 들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비공개한 문서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된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상식적이었다 이 맞아요. 비공개 행정이. 네. 그냥 덮어놓고 비공개부터 때린 거죠. 네, 그냥 아카데미 극장 관련 문건 신청해서 바로 비공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근데 알고 보니 시의회도 올라와 있는 자료였어. 맞아요. 그냥 뭐 네. 이 정보의 이 어떤 중요성이나 정말 비공개해야 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비공개 때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보다 못한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작년 7월에 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요. 지난달 3일 시정부가 비공개한 문건 28건 중 21건을 공개하라는 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시정부가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위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제 변호사가 합의를 해서 5월 말쯤에 법원 조정 권고를 이제 수용하기로 해서요. 이번에 비공개 문건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정보 공개 처분 소송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승소한 사실을 밝혔죠. 네네. 공개된 이제 문건을 보면은 이 원주시 정부가 왜 그토록 정보를 꼭꼭 감추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정부가 편향적인 여론 수렴, 상식 밖의 예산 전용 시도, 말뿐인 조례 개정으로 이 의회와 시민을 총체적으로 기만한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자, 그동안에 좀 심정적으로 약간 의심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문건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뭐 시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하여간 좀 물증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 원화척 122회 1부에서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4월 11일이었죠. 원광수 원주시장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 원 시장은 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는 극장 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시정조정위가 이 시정조정위 의결이 이루어진 전후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정부가 이제 편향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철거를 결정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뭐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맞아요. 시가 미리 철거 방침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기만적으로 안 정해놓은 것처럼 막 여론 수렴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맞아요. 문건을 통해서 더 명백하게 좀 그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먼저 작년 3월 3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때 원주시는 이제 극장 보존 예산을 근거 없이 산출하고요. 철거 논리를 의도적으로 강조한 문건을 바탕으로 모 상인회와 이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문제 삼았었죠.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맞아요. 상인회를 네. 만나가지고 철거 논리를 강조한 뭐 문서를 배포하고 있냐. 사실상 이 관료들이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당시 문화예술 과장이었던 남기주 과장은 보존 측 주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선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시의회에서 할 정도로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는데 기계적 중립을 왜 본인들이 맞추려고 하는지. 백지 상태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본인이 먼저 기울어진 이 여론의 운동장을 교정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아주 황당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담회 나흘 뒤에 해당 상인회는 철거 찬성 의견서를 원주시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상인회가 사실 1월만 하더라도요.
원광수 시장에게 극장 보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불과 2달여 만에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철거에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보낸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렇게 문건 원주시가 배포한 문건 철거를 강조한 문건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근데 이제 그 문건을 이번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을. 이게 왜 이제 근거가 없다고 우리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 1안이 이제 전체 보존이었죠. 그리고 2안이 전면부를 보존하고 뒷부분에 철거하자. 그리고 3안이 이제 철거 후 편의시설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1안에 이제 연간 유지비로 약 10억 원이 든다고 써있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거죠. 맞아요. 산출 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막 시정부가 말을 바꾸잖아요. 뭐 몇 억이 든다. 막 이게 예산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고.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10억의 근거도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안에는 빨간색 테두리를 이제 시정부가 쳐가지고 마치 철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처럼 강조를 했다. 그 당시 영상을 보시면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자, 그래서 찬성 의견서를 받아낸 시 정부는 불과 이틀 만이죠. 작년 3월 9일 아까 원광수 시장이 강조한 이 시정 조정위를 열어서 극장 철관을 의결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시정 조정위 구성을 보면 말이죠. 위촉위원 없이 전부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주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전문 기술이 풍부한 위촉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위촉위원 없이 했다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게 되는 거죠. 즉 전문가를 배제한 채 공무원끼리만 이제 철거를 결정한 셈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리가 입법 취지 밖에 해석하면은 당연직 위원 있고 위촉직 위원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성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위촉 위원을 뭐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도 아니고 구성한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우리가 당연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만큼 당연히 논의 과정도 시정에 편파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보공개청으로 입수한 문건이 바로 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했냐. 네네. 그걸 받아낸 건데 이 자료를 보면은 시 연구 용역에서 극장의 근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전문가 의견을 객관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요.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뭐가 미비하다는 건지. 맞아요. 네.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객관적 검증이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참 의아합니다. 심지어 이 결과가 어떤 그냥 시민의 의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문화재청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2차례나 탈락했다. 그러면서 마치 아카데미 극장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네네. 잘못된 정보를 적기도 했는데 이거는 맨날 시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재청도 아카데미 극장 가치를 인정 안 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문화공간이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은 이 사업 자체는 아카데미 극장을 두고 한 사업이 아니죠. 맞아요. 중앙동, 뭐 평원동, 뭐 원인동 이렇게 원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50년 이상 된 근현대 건축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두고 판단을 한 건데 원주시는 사실 10개가 안 돼요. 채 맞아요. 만 7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그곳을 지정하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역을 그래 만드는 구역을 거잖아요. 지정하는 한 네. 건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주시 아니면 뭐 한 7개, 10개도 안 돼 어쨌든. 근데 이제 다른 경쟁 도시들은 막 수십 개 된단 말이죠. 우리 뭐 군산을 떠올리시면 그러니까. 그냥 거리 자체가 막 근현대 그냥 유산이야 거리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된다는 네네.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그 심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얘기한 게 원주시가 근현대 건축물이 부족함에도 2차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언론 보도로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모에선 탈락했지만 아카데미 극장의 가치는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완전히 정반대 왜곡된 그런 취지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그 정보를 여기에 적시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시정부가 얼마나 이 편파적으로 논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문화재청장이 그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차례나 등록 문화재 지정을 권고했다. 맞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문화재청은 이 아카데미 극장의 이 문화유산적인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이 문서에도 나오지만은 철거 논리로 이제 재정 부담을 내세웁니다. 시정부는. 그런데도 정작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재생 활용 사업에 선정돼 극장 보존에 국도비 39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은 누락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네네. 이게 뭐야? 자기들한테 유리할 법한 정보는 다 넣고 불리할 법한 정보는 다 뺐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철거에 유리하게끔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 선별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자, 그러다 보니 뭐 결론도 당연히 그렇게 편향적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을 비롯한 보존 지지 시민들을 상대로는 면담은커녕 기본적인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의견 제시 주요 내용이 있어요. 시민 의견 제시 주요 내용. 이 심의 안건을 보면은 거기 아카데미 보존회라고 해가지고 뭐 국내 유일 단관극장 및 뭐 근대 문화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살려 관광 자원으로 활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친한테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면담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이런 걸 취합해가지고 뭐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 심지어 그럼 명칭이라도 제대로 써주던가. 아카데미 보존회가 뭐야? 뭐 어디 단체야 이거는. 이름도 똑바로 안 적었다는 거죠.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의견 제시 주요 내용에는 원강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출신 인사가 이끄는 시민단체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본부의 의견은 또 넣었어요. 철거 근거로. 심지어 거긴 또 제대로 써줬어. 이거 아주 풀네임을 또 제대로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견 제시만 보더라도 이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적어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철거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가지고 그쵸. 굉장히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적시를 했다.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으면서 작년 4월 18일 시의회에 보고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엔 찬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기재를 했는데요. 시민 의견을 청취한 근거랍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됐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 의견을 수렴한 기구가 아닌데도 시민 의견 수렴의 어떤 근거 중 하나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언급했다는 게 황당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를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도 3월, 4월에 보존의 상인회와 간담회 추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찬반 의견을 듣고 철거 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추진 경위를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2월, 3월에 이미 시민 의견 수렴 시정조정위원회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때 이미 결정이 끝난 거잖아요. 철거 방침은. 근데 3월, 4월에 또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때까지도 철거 방침이 결정 안 됐고 찬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처럼 적시를 해놨다는 거죠. 이 문건에다가. 맞아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가 극장 철거안을 의결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시정부는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또 시의회까지 기만한 셈이다. 그럼요. 이게 보통은 순서가 그 간담회 추진과 시민 의견 수렴이 우리가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보존의 상인회와 만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뭐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했다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미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그다음 간담회 추진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네네. 거죠. 이 시의회 보낸 문건에서는.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정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보존에 쓰라고 지원한 예산 15억 원을 시정부가 철거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보존 예산을 철거 예산으로 돌려 쓰려고 시도했다는 건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철거를 의결한 다음 날인 작년 3월 10일 시정부는 해당 예산을 철거 비용으로 쓰겠다며 도정부, 강원도 정부의 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공무원끼리만 논의해서 철거를 결정하더니 이제 곧바로 후속 행정 절차까지 이제 착실히 아주 밟아나간 겁니다. 네. 자, 이 보존하라고 지원한 예산을 철거하는 데 쓰겠다. 이 아주 원주시 정부의 황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강원도 정부는 사업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예산을 돌려 쓰려는 이 전용 시도는 실패로 네네. 돌아가게 되죠. 그래놓고 시정부는 닷새 뒤에 아카데미의 친구들에게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뒤에서는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아주 착실히 밟으면서 앞에서는 소통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한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3월 9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철거 방침을 의결합니다. 공무원들끼리만.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에 이제 어제 결정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 보존 예산을 철거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강원도에 맞아요. 공문을 보냅니다. 바로 3월 10일에 행정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3월
3월 15일에 아친에게 우리 시민 의견 수렴할 테니까 간담회 열겠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또 이게 되게 황당한 이 일처리인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친에게 먼저 간담회 제의를 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일에 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행정 절차를 밟았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간 겁니다. 완전히 시민들을 소통하는 척 기만한 거죠. 이건 역시 기억하셨겠지만은 작년 5월에 원주시가 이미 철거 결정을 내놓고는 명분을 얻고자 보존 지지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원주시청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다. 이번에 문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여담이지만은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정부가 도정부에 보낸 이 공문을 보면요. 사업 변경하겠다 보낸 공문을 보면은 철거 관련 예산을 15억 원을 쓰겠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원주시가 이제 받기로 한 돈이 이제 15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맞아요. 사업 예산이 네. 15억입니다. 그 예산을 전부 철거 예산으로 쓰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철거 비용으로 3억 원 쓰겠다. 다목적 공연장 조성에 뭐 8억 쓰겠다. 조경 및 휴게 시설에 1억 2천만 원 쓰겠다. 뭐 역사관 설치에 2,800만 원, 2억 8천만 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6억 5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철거 예산이. 그렇죠. 네. 시정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아카데미 극장을 무너뜨린 순간까지도 철거 관련 예산은 6억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 예산보다 훨씬 쌉니다. 저렴합니다. 적게 듭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야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고 보니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1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총 사업비 15억. 이때 이미 작년 3월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맞아요. 거의 네. 16억 5천만 원의 비슷하죠. 근사치인 15억을 아주 꽉 채워서 잘 편성을 해놨으니까. 약간 물가 상승률 이런 거나 조금 그렇죠. 생각하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명백한 시민 기만이 되는 거죠. 그럼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거는 15억이 어차피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15억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냥 철거 예산을 짠 게 아니냐. 철거 관련 예산을. 네네. 어차피 10억 내려온 거 아깝잖아요. 다 쓰는 게 좋지 남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철거 관련 예산으로 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짠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6억 5천만 원 들 거를 15억으로 짠 거잖아요. 그쵸. 일부러 돈 다 네. 쓰겠다고.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부풀린 셈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겠다. 이렇게 시도한 셈이 되는 거고 또 도정부를 기만한 셈이 된 거죠. 불필요하게 예산을 부풀려서 책정해서 맞아요. 공문을 보냈다면은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보더라도 그럼 비슷한 시기에 문건마다 지금 철거 관련 예산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어느 문건에서는 6억 5천만 원이라 그러고 어느 문건에서는 15억이라 그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예산 책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된 거다.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자체가 얼마나 그냥 졸속 행정으로 진행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다.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때와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이걸 다 그냥 그렇죠. 짜놓는 거잖아요. 요식적으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예산마저도. 그래서 야치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원주 MBC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부는 아친이 청구한 시정 정책 토론을 두고도 기만적인 행정을 펼쳤는데요. 아시겠지만 아친은 작년 3월 7일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시정 정책 토론을 시정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8일 시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반려했죠. 네네.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5월 22일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면서 토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내놓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정부는 권익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 우리가 맞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원주시는 이후에 해당 조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작년 6월에 조례 개정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과가 6월에 기획예산까지 보내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조례 개정 필요하대. 그래서 한번 이거 해야 되는지 살펴봐줘. 이렇게 보냅니다, 공문을. 그러면서 문화예술과가 관련 문건의 근거 사유로 국민권익위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론 청구를 반려할 때는
권익위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그러니까요. 하더니 네. 정작 조례를 개정할 때는 권익위 결정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주 모순적인 행정을 펼친 겁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이 갖다 쓰는 거야. 아니 토론 청구 받아줘야 되냐 말냐 할 때는 권익위 결정 오류 있다 인정 못한다 이러면서 거부하더니 맞아요.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권익위가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수용을 하는 정말 상반된 태도를 보인 거죠. 아니 그 당시에도 국민권익위가 이거를 수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건 그 원래 갖고 있던 조례상에서의 그 기준을 가지고도 이렇게 권고를 내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태도 결정을 보여준 거죠. 웃긴 건 뭐냐면은 문화예술과가 보냈잖아요. 기획예산과 공문을. 근데 이거를 기획예산과는 또 하루 만에 답장을 해요. 그냥 뭐 검토를 하루 만에 끝내셨는지 아주 신속하게 또 답장을 하는데 그것도 딸랑 한 줄 넣습니다. 합리적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할 예정. 야. 이렇게 딱 한 줄 넣습니다. 딱 이 한 줄만큼의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좀 허무한 공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정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개정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무실동은 지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김지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부의되지 않았죠. 본회의에. 맞아요. 그러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제시하기도 안을 하고. 제의하는 네. 사실상 방해하는 행태 아니냐 개정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래서 극장을 철거할 때는 그토록 신속했던 행정이 조례 개정을 두고는 한없이 지지부진하다. 이 너무 태도가 다르다. 이런 걸 보면은 애당초 원주시정부가 토론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새삼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도 또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네네.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공개된 문건으로 당시 상황을 돌아봤을 때 시정부가 처음부터 극장 철거로 결론을 지어놓고요.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 과정을 요식적으로 꿰맞춘 정황이 더욱더 명백해지는 거죠. 우리 원주시정부 어떻게 공언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극장 보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개된 문건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거짓으로 이 말들이 드러난 게 아니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은 무너졌지만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거 그럼요. 맨날 얘기하지만 또 되풀이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시정 총책임자의 원강수 시장이 공개적으로 해명 사과하고 당시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과장이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주민 참여가 폭넓게 가능하도록 시정 정책 토론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라.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지난달 16일에 국민 고발단 475명이 경찰의 원강수 시장 등 관련자 9명을 이제 위법 철거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 당국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사실 아주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작년에 다 추측했던 내용들, 결국에는 시민을 총체적으로 기만한 거다. 그 내용들이 문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민에게는 듣는 척만 했다. 철거 방침은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후속 행정 절차 다 밟았으면서 마치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처럼 시정부는 총체적 기만했다.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작년에도 느끼긴 했지만 철거되는 과정에서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나 싶은 부분은 보통 이게 철거를 결정했더라도 그 절차를 좀 제대로 하려는 생각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일부러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다 허투루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시민 의견처럼 제대로 해서 정말 아친이랑 시장이랑 간담회도 하고 네네. 정말 철거에 찬성하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아니면 시정 정책 토론도 열고 이렇게 해도 최종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네. 의견 들어봤는데 그래도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열고 이렇게 행정 절차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딱딱 밟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여론 수렴도 그냥 대충 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도 대충대충 하고 왜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중에 또 이렇게 우리가 문건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인 게 그대로 아니 뭐 이거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드러나는 황당한 거죠, 부분인 황당해,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도 위촉위원 넣어가지고 하면 되고 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왜 다 이렇게 행정 절차를 하나씩 빼먹어가면서 했는지가 참 의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뭐 성면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위험하게 공사가 진행됐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더 삼아야 할 텐데 그런 정말 안일한 행정이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극장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금 얘기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럼요. 사안이다. 그래서 네. 저희 원주 아는 척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논평도 하고요. 요구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이 정보 공개로 밝혀진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총체적 기만 시민 의견은 역시 듣는 척만 했다. 심지어 보존 예산까지 철거 예산으로 전용해 쓰려고 했다. 이런 또 새로운 사실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시 정부가 2040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공표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SDGs 전도사이자 한때 이걸 만드는데 참여했던 시민 수기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국인 씨가 안 나설 수가 없겠죠? 맞아요. 네, 벼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디 무슨 내 보물 상자에 넣어놓은 것처럼 이건 왜 안 나올까 항상 드디어 기다렸던 나왔습니다. 건데. 한번 네. 읽어보셨잖아요. 네네. 뭐 대충 보기에 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뭐 약간 우려했던 점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약간 뭐 약간의 다행스러운 지점도 있기도 해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걱정과 이 기대 지점에. 한 7대3. 내일 방송 그런 네. 느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또 이야기도 받고 있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목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22회 1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